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은 최근에 한 일주일간 로봇 테마 관련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좀 내년에는 사실 뭐 AI도 있겠고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로봇 관련 이슈도 내년에도 좀 성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로봇 전문 업체인 큐렉스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제 회사 소개부터 일단 하자고 하면은 이제 실제 매출의 50% 이상은 이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채 음료나 이제 첨가제 부분, 라면 원재료에 대한 납품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이게 한국 야쿠르트나 사실 한국 야쿠르트가 지금 최대 주주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국 야쿠르트나 팔도 그렇기 때문에 롯데식품, 비락 같은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좀 매출의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매출을 했을 때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든 모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성장 사업에 대한 주목이 좀 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의료기기 로봇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의료기기 관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마 다빈치 로봇, 수술 로봇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수술 로봇이요? 네네 이게 뉴하트 드라마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때 주연이 지성이라는 배우가 드라마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다빈치 수술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그게 우리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약 시가총액 140조를 하고 있는 인투이트 서지컬이라는 회사인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그 회사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시장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우리 국내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 다빈치 수술 로봇을 거의 대부분 탑재를 하고 있을 만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기 한 대가 30억 정도 합니다. 30억 정도 하는데 사실 또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유지 비용 자체도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비용도 고가이고 진입 장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크고 다빈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가 아닌 이제 외과, 일반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데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이제 크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나 이제 재활치료에 대한 종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한국 식약처 승인이나 그다음에 미국 FDA 승인, 유럽 CE 인증 기간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출의 의미보다는 이제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인공 관절 이제 로봇인 부분이 내년 미국 FDA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인허가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 관절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도에 작년에 이미 5년간 이제 공급 계획을 맺었습니다. 약 54대에 대한 로봇 임플란트 업체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부터 매출이 2배 정도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그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년에 만약에 미국 FDA까지 승인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 이제 LNK 바이오 매드와도 이게 MOU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 LNK 바이오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로봇 가치도 그만큼 내년에도 같이 미국 시장을 발판이 마련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최근에 업종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았는데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반영되는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위아래 밴드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실적에 대한 의미보다는, 밸류에 대한 의미보다는 결국은 내년 성장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2배 정도는 14,000원 충분히 여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로봇 한 대만 팔아도 가격이 그만큼 매출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게 인도에 진출한 로봇 자체가 이제 10대 정도밖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40세대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우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큐렉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인공관절 네, 담당인가요? 인공관절 로봇이랑 척추 로봇, 그다음에 보행치료 로봇이 있는데 보행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로봇 사업부를 2017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향후 또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계 로봇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 로봇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 많은 로봇까지 말씀드리기엔 너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자체 로봇 위주로 하는 게 결국 영업 마진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이 로봇의 의료 관련해서 좀 기업을 갖고 오셨는데 사실 두 전문가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사업이라는 게 삼성도 진출을 했고요. 상당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이렇게 의료 사업 말고 이건 제안이 어느 쪽에 좀 각광을 받을까요? 일단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면 휴머노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제약도 많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아까 뭐 인간을 좀 보조해주거나 공장 자동화를 하거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 산업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뭐 특수 부위라든지 아니면 재활 관련된 로봇들은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부각은 그렇게 조금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단순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위주로 좀 아마 로봇 산업 발전할 것 같고요. 만화 영화에서 그리는 그런 로봇이 나오기는 아직도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들을 일단 보조하는 측의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꿀보이는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은 삼성과 LG가 지금 가전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제품들의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을 접목을 시키면서 홈 서비스 로봇이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로봇만 놓고 테마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4차 산업에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SI라던가 인공지능, AI 그런 것들, 자율주행까지도 전부 다 이 테마들로 묶이면서 로봇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단순히 지나가는 테마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숫자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뿐이지 대기업, 양대 축에서 이만큼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선언을 한 거는 이미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체크하면서 종목들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영호 차장님이 이 정도 말씀을 주시면 사실 가슴속에 종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네, 어떤 건가요? 일단은 로봇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봇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라던가 SPG 같은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4차 산업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명에 로봇이라던가 로보틱스 이런 거 비슷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아직까지 보면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에 IT 쪽에서 실적들을 안정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너무 거창하지 않지만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성장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로봇 관련주 이렇게 다 뜨다가 다 윗꼬리 달고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매수를 하기에는 손이 나가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차장님. 일단 이렇게 이제 이게 보면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뭐 NFT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보면 초반에 확 올렸다가 이게 설마 더 가겠어 하고 근데 계속 가죠. 예, 그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 한 테마가 형성되면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없던 얘기들도 자꾸 나오고 뉴스도 자꾸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또 재차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뭐 시장에 조금 로봇 테마 자체가 삼성의 이제 뭐 사업부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창설 만드는 것 때문에 부각이 됐고 예전에는 한번 로봇주들이 한번 좋았던 건 LG그룹이 또 투자를 두 군데다 하면서 갑자기 또 좋아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재차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뭐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어디서 실적을 내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이 뭔지 단순히 로봇 뭐 인공팔 이런 것들 모터 이런 부품도 있지만 그 외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확장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확장될 분야들을 좀 다각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은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다가 조정이 왔다가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때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이 템베거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화진 과장님의 템베거 큐렉소였고요.